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 일상하고 문학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 문제만 일단 오늘 해도 하루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글자는 뭐 대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유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 보통 저희들이 시창작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이 굉장히 첫 번째로 우리 생활이 그렇죠. 현대 사람들의 생활이 판단 다음에 뒤에 이제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죠. 특히 특히 선생님들께서 판단의 문제, 사유의 문제를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평생을 학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을 직접 하시고 애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키우고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부분부터 사소한 일상까지 전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문학하고 학문 공부하고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단이. 근데 문학에서는 이 판단이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못해도 그렇게 표현 가치가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이렇게 딱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좋다, 나쁘다, 뭐 어떻다 판단한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은 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좋다, 나쁘다 먼저 판단을 하죠. 특히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다음에 교직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게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살아온 그것도 있고 머리에 든 것도 굉장히 많고 책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잘못 스스로 생각하면 안 읽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먼저 작동을 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게.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유, 생각한다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 판단한다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국가 축제를 할 텐데 꽃을 딱 보고 국화를 보고 예쁘다 딱 하는 순간에 뭐니까 다른 거는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판단이 이미 됐다는 거죠. 인식이 됐고. 그래서 국화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생각해 볼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사유는 시작이죠. 국화란 꽃이 과연 무슨 꽃일까? 다른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국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국화가 다른 꽃에 비해서 뭐 어떤 면이 다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각들이 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학문,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판단인데, 문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른바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장르에 관계없이 문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무엇을 꿈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미 판단을 해버린 상태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중에
최고 위에 문자라는 작품이 있죠. 문자. 이 문자라는 작품도 선생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글, 그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문자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이 시를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글을 이른바 자음모음, 문자라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이 시를 읽으시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 제목으로서 문자이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문자, 김경후, 여자 시인입니다. 시를 아주 잘 쓰는 시인입니다. 제목이 문자인데 내용이 1년 2연 되면서 사행, 삼행 딱 7줄이잖아요. 그죠? 7줄인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주 쉽게 쓴 것 같아도. 다음 생에 있어도 없어도 지금 다 지워져도 나는 너희 문자, 너희 모국어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어떤 시입니까? 내용이.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목은 문자인데 글자, 우리 한글 한글 글자, 또 다른 분들. 이게 제목이 보통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는 이렇다.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판단이 앞서 있어요. 대답 자체가. 그러니까 문자란 제목으로 시가 들어오면 글자나 문자나 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읽을 때는 이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제목은 문자인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글자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있어도 없어도 지금 내가 다 지워져도 나는 너희 문자, 너희 모국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모국어라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의 국어. 그 다음에 엄마의 아들, 이것도 모국어일 수 있죠. 사람, 글자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아주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말을 하면 죽어도 너희 사랑으로, 너희 모국어로. 모국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너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생이 내한테 있을지 없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있든 없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용하는 문자들이 싹 지워지고 내가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없어져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너희 문자, 너희 모국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거는 기막힌 사랑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나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국어 사전에 규정된 어떤 단어, 국어 사전에 규정된 어떤 의미 부여를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거 외에 내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겠다. 이게 시라는 거죠. 시의 의미는 보통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달라요. 그래서 시를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를 공부를 하시고 타고난 감성이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 내 감성이나 감수성이나 문학적 재능,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게 없으면 이 가을 햇볕 좋은 날 여기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옛날에 살아왔던 그것들을 내가 이제 지금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이게 꿈이거든요. 그 꿈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낮잠 자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단풍 뭐 지금 직접 전이니까 그 전에도 한번 보고
햇빛 받으면서 바닷가를 거닐거나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아픈 이른바 문자를 보고 있잖아요. 싫어하는 장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입니까? 글입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야기를 하고 깜짝 말이 맨 처음에 말이 되고 네. 글로 옮기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말로 하는 게 쉽습니까? 글로 하는 게 쉽습니까?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남자인데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어떨 때 굉장히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카페나 어디 다른 데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탁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별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는 한 몇 시간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훨씬 쉽다는 게 결론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글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보다 글이 말 속에 사유가 포함돼서 나오는 게 글이거든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우선에 탁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상 보기에는 쉽게 느껴지고 그게 옳게 느껴지는데 내 생각이 들어갔을 때 문자하고 지금 이 제목처럼 문자와 내 생각이 결합돼서 그게 문학 작품으로 나오든 일기로 나오든 편지로 나오든 그거는 굉장히 일단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렵든 쉽든 간에 거기에 의미 부여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로지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을 내 생각까지 내 의지까지 담아서 나한테 보여줄게. 이게 글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학 공부를 하든 안 그러면 내가 뭐 철학 공부를 하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용하는 문자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먼저 조금 의식적으로 자꾸 환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일상만 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시라는 장르가 내가 살아가는 행동만 담아냈을 때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판단과 사유의 문제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밑에 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것 있죠. 이 작품을 옛날에 제가 어디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유심히 보고 또 생각을 좀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목이 스며드는 것인데 소재가 뭐니까 마산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꽃게 이야기잖아요. 꽃게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쉬운 것 같은데도 너무 슬픈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그 슬픔이라는 게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전에 지옥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이냐 시간이냐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죠. 뭐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지옥이냐 이게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천국, 지옥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장소, 공간이 아니다는 거죠. 시간이래요. 예컨대 내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그때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시간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느끼는 게 지옥이니까 이게 곧 지옥이라는 거죠.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제가 이번에 뭐 곧 나올 시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그럼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을 수 있고,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뒤돌아보면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생각하면 재밌잖아. 나는 천국에서 살았을까? 지옥에서 살았을까? 각자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천국과 천국 사이에 있는 지옥에서 살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살고 있죠. 앞에 천국에 있고 뒤에 지옥이 있어요. 나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지옥에 산다는 것은 뒤로 가도 천국이고 앞으로 가도 천국이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뒤에 바로 천국이고 앞이 바로 천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옥에 산다 해서 이게 나를 장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들이 사유의 힘이라.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모든 힘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풀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세상이 정해준 대로 내가 규정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살아도 나는 행복하고 그 반대로 살아도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안도현 시인이 꽃게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목은 스며드는 것 해놓고 쓴 시가 이게 발표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점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끼어 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묵묵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내용이 그죠? 꽃게,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꽃게를 간장게장 담는 게죠. 꽃게 살아있는 걸 담아서 간장에다 딱 넣었을 때 꽃게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내가 보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꽃게가 살아있다가 딱 들어가는데 간장 그 큼큼한, 그래서 여기서 스며드는 게죠. 어둠이. 그 죽음이기도 하죠. 어둠이. 그게 내 몸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스며드는 게죠. 이게 결국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이 이제 서서히 스며드는 그 풍경이죠. 사람이 잔인하다. 잔인해. 이게 잔인한 게 사람이 끓인 꽃게, 쟤는 간장 꽃게를 안 먹어요. 그래 이거 보면 못 먹겠네 그래. 잘 드시잖아요. 좋아하는데 하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보는 게 못 먹겠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간장게장은 원래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뭐 맛있으면 먹겠는데 잘 못 먹는데 이 시를 읽고 나서는 더더욱 못 먹겠다. 왜냐하면 내가 꽃게라고 생각했을 때 어둠이 그 간장이 죽음이 나한테 밀려올 때 이 꽃게는 뭘 생각합니까? 이 꽃게 나쁜 놈다. 알을 생각하죠. 자식들. 그러니까 그 알들 썰어 있는 그 알들한테 꽃게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하네. 내가 꽃게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도 당장 죽죠. 그러니까 그 알한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이 말밖에 없어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럼 결국 뭡니까? 알도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시의 힘이 이 꽃게, 간장, 게장, 그 다음에 알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꽃게가 간장, 게장으로를 통해서 이제 죽어갈 때 이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 데에서 이 정도 감동적으로 못 찍거든요. 절대 못 찍어요. 그죠? 이게 문자의 힘이고 글의 힘이고 문학의 힘이라. 이 짧은 몇 줄이 선생님께서는 잘 먹었는데 앞으로 못 먹겠다 이런 게 한계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사로 곱게 담고 그냥 해도 이렇게 먹고 하는데 이걸 생각해보고 유심히 뭔가를 의미해 봤을 때는 보기보다 너무나 이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사람이 잔인한. 그죠?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죠. 네, 사람이 잔인. 사람이 잔인한데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 생각합니까? 동물하고 인간. 말하는 거 못하는 금성. 동물은 배만 부르고 자기 그 하면 상관없는데 사람은 끝이 없는 게. 그 욕심, 욕망. 예, 끝이 없어. 그거 하고 또 맞고요. 뭐 도구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도 중고등학생 대학 때 배우는 거래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표가 딱 나고 어느 철학자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물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인간은 죽음을 알아요. 근데 동물은 죽음을 몰라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가 나고 아프다 이건 아는데 이게 아프다가 보다 보면 죽을 것이다 이 생각 동물 못해요. 인간은 건강해도 몇 세가 되면 한 30년, 20년, 한 100년 후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걸 의식하고 있죠. 동물들은 그걸 의식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아주 단순하고 뭔가를 굉장히 뭘 잘 모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문화예술을 해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아픈 거, 뭐 이리 한 거는 고통스러운 거는 아는데 이게 곧 죽음으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일찍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도인이라는 시인이 간장게장 담는 그 꽃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왜 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면 요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 그것도 사소한 뭐 꽃게, 식물도 마찬가지죠. 꽃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게 꽃게에게 죽음을 안도현 선생이 써준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이걸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리움, 외로움, 사랑 이 문제만 고민을 하시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좀 깊게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미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보고 니 그리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온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그 딸이나 아들이 누군가를 다음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 놈 만나고 내가 잘 아는데 그런 놈 만나면 네 인생 동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욕이라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미리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근데 돈이 없어 보인다. 생긴 거 그렇다. 학벌도 없어 보인다. 뭐 기타 등등 예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뭐에 작동합니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거든요. 이게 문제 작동을 해서 그래. 중요한 건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 귀한 야가 자를 만나면 안 된다. 저는 왜 안 되나? 이리 해서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게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들이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말을 할까에 대한 사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딸에 대한, 아들에 대한,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를 한 편도 못 써요. 써본들 뭐 됩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리바이브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유심히 생각하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의 끝, 이야기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보하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모든 게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촬영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것도 정보하고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죠. 우리 지금 2020년 같으면 여기 정보가 있고 이야기가 있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정보와 이야기. 현대 사회는 특히 2020년 10월 가을 지금은 얘는 게임이 안 돼. 얘한테. 그죠? SNS를 통해서 모든 게 소통 가능하고 모든 게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잖아. 휴대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삐삐 있던 시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삐삐 있던 시절. 휴대폰보다는 삐삐 있던 시절이. 요즘은 뭐 모든 게 그냥 기계에 통제를 받잖아요.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거는 CCTV 이런 게 좋은데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이걸 모르면 세상에 세계에 뒤처진다 소리를 바로 듣잖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뒤처져도 괜찮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을 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거는 이게 중요할지 몰라도 생각하고 사유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정보는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그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알 이유가 없지. 궁금하면 치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히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고 뭐이 어떻고 저떻고는 이미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딸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가진 괴로움은 이런 것이다. 그리움은 이런 것이다. 이거 이야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죠. 근데 문학 수업에서 가장 흠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죠?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이걸.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동시 수업을 하거나 문학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많지를 않아요. 제가 어디 서울에도 초등학교도 가고 뭐 도서관도 가고 지방에도 가는데 이걸 해서 시라는 게 동시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익숙해져야 애들을 금방 똑똑한 애들로 만들 수 있다. 결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애들한테 요걸 말살시킵니다. 맞죠? 생각할 필요 없다. 인터넷 찾으면 나온다. 시험 치고 나서 다 네가 생각하고 왜 틀렸는지 그거 알 필요 있나? 답안지 보고 맞춰가지고 틀리면 틀린 기고 맞으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그 온몸으로 사는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엄마한테 막 애쓰기도 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나이가 60, 70, 80대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게 너무나 강력한 기억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극이라. 그래서 대학교 가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살 안 된 10살 안팎의 애들한테 이걸 하면 느리다. 빨리 못 따라간다. 공부 못하면 안 된다. 이걸 주입시키는 순간 애들은 뭡니까? 어른들, 선생님 눈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봇만 딱딱딱딱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걔들이 커서 뭐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사태 난 것처럼 공부만 잘할 뿐이지
인간적인 감정 교류 또 뭔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잘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면 부자만큼의 고민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의 고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만큼의 고민이 있고 없으면 없는 만큼의 고민이 있다. 고민은 똑같은 것인데 쓸데없는 데 욕심을 낸다. 그래서 정보는 금방 찰나의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고. 근데 선생님들이 쓰는 이 이야기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선생님 이야기는 선생님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지구가 쪼가리가 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쓰는 이야기는. 정보 이거는 좋은 대학에 어떤 박사들 다 모아서 갖고 오건들 내일 아침 일하면 더 뛰어난 박사들, 더 뛰어난 석학들이 이 정보 확 바꾼다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안 바뀌어도 낡은 정보가 돼. 그죠? 기껏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한 100년 살 걸. 이 허황된 데 믿을 이유는 없잖아. 그냥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딸에게, 내 사랑에게, 세상에 이게 문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무조건 생각할 때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안 그러면 시를 쓸 때 안 그러면 무언가를 볼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게 먼저 작동하는가 이게 작동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먼저 작동을 한다. 판단부터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는 척, 공감해주는 척 한다. 근데 진심으로 판단부터 하지 말고 사유부터 해야 되죠. 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기 책을 정리하고 요거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정보 이야기했죠. 판단하는 것도 정보의 힘이라. 각자의 이야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 하기도 바빠.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너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안 그러면 수업할 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하셔야 되고 이게 앞으로 사유를 앞으로 놓지 않으면 뭐이 없어지겠습니까? 전에도 진짜 말씀 많이 드린 것 요게 없어져요. 질문이 없어져요. 왜? 판단을 하면 이야기 끝이 되잖아요. 판단을 하는 순간 이야기가 끝이 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 질문은 뭡니까? 뭔가 궁금해한다는 게거든요. 궁금해하는 게다. 그래서 교육계에 계신 분이나 공부 꽤나 했다는 분, 그 다음에 이른바 대학 강의한다고 나름대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지가 아는 게 다라 생각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 들여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열심히 그거 다 인정해주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근데 그 아는 것 말고 내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 되면 뭐 이 됩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지식이 다를 것 같으면 세상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이 질문의 기본 원칙이 뭐겠습니까? 전에 이거는 시창작 강의할 때 맨 처음에 공부를 하는 경우죠. 뭐겠습니까? 나는 몰라야 질문이 생겨요. 내가 안다 생각하는 순간 이 뭡니까? 이게 안다 생각하는 거면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꽃에 대해서요. 예컨대 선생님께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저는 이쁘게 생겼는데 뭐 옅게 생겼구나 뭐 그렇다 내 취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다 판단이죠. 그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 하고 잔머리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 확 굴려가지고 판단해놓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럼 판단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시를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은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한 내 판단만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놓고 당신에게 뭐 썼다 샀고 고갈치거든요. 지 이야기 쓴 게라 그 사람 상대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없는 데다 이게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아,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뭐 어떨까?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진짜 모른다.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을 알고 싶다.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 봤을 때 괜찮네, 이상형이네, 돈이 좀 있겠네, 없겠네, 뭐 하겠네, 하겠네. 그래도 내가 생각은 그리 할 수 안 있나,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거 하고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냥 니를 처음 봤다. 그래서 니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 이거 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 그게 사람의 힘이고 몸의 힘이거든.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시 100일장 같은 데 가면 저학년들이 5학년보다 훨씬 잘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머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게죠. 저학년들은. 그냥 온몸으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궁금해해. 그렇잖아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엄마 손잡고 가는 애들은 보이는 쪽쪽 묻잖아요. 저기 뭐고 저기 뭐이고 저기 뭐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대답이 좀 그래서 뭐 어쨌든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엄마들께서는 시끄럽다 막확막 이렇게 하고 그걸 꼬박꼬박 대답해 주려면 밤새야 돼. 애들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하려면 그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은 진심으로 이게 머리로 수업을 해서 들은 게 아니고 막 우주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갖고 이제 아장아장 처음부터 엄마 아빠 뭐 말부터 걷는 거 뭐 기타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젓가락질 숟가락질 뭐 기타 기본 것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모른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모르니까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다는 게 그게 싫어요. 내가 판단이나 정보를 가지고 조합해갖고 말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는 뭡니까? 시가 아니고 저는 뭐라 했으면 뽕짝 가사라는 거죠. 그 뽕짝 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작품을 만들고 쓰실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시를 쓰는 사람들, 시를 관심을 가지고 문학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의 99%는 나름대로 동네에 가서 안 그럼 어디 가면 지식층 대우를 받아요. 말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이미 그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는 이것만 딱 가지시면 진심으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가져오는데 근데 이런 게 저는 그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 말로 지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뭔가를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아름다움이라.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말 가지고 내가 니를 사랑하니까 니 오히려 됩니까? 안 되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래. 내가 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에서 그게 생성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두 번째가 뭡니까? 꽃게에 대해서 쓴다거나 문자, 오늘 2편 읽었죠. 문자에 대해서 쓸 때 최고문은 이것은 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그럼 뭐 이러니까 문자란 제목으로 문자 말고 다른 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문자 보고 글자, 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뭐입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알고 있다. 문자는 그런 것이다를 이미 나도 모르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뇌에서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지금 현대시에서 연필 한자로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시들이 몇 편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돌아가신 허수경 시인이
연필 한 자루란 점으로 일생을 담은 시가 있고 또 어떤 시인이 연필 해갖고 또 사람의 일생을 담은 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인들이 연필을 보고 내가 아는 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그런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창작의 첫 번째 단계는 백일장 예로 들면 백일장이 갔는데 시제가 연필이라고. 그럼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 나는 연필에 대해서 모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돼요. 그건 뭡니까? 연필이 제목인데 연필 아닌 거 쓸 게 얼마 많습니까?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연필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 연필 아닌 것을 찾아내가 썼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연필하고 나중에 이미지하고 이런 게 딱 맞으면 딱 맞아. 그때 뭡니까? 당연히 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심사평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이 연필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연필이 아니다. 선생님 개인이 쓴 연필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학의 힘이고 시의 힘이라는 거죠. 그죠? 연필은 없고 흑심이 나무가 있고 뭐 흑심을 품고 뭐 이거 써본들 재미가 없잖아요. 대놓고 연필이 뭡니까? 깎고 쓰고 닳고 결국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선생님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이 연필 한 자라고 똑같아.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습작 과정을 통해서 이리도 써보고 저리도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리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멋지게 부려가지고 뭔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사유와 판단 이 두 가지가 그냥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글 읽거나 볼 때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알고 쓰나 모르고 쓰나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무엇을 이라고 확정을 하고 쓰냐 무엇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쓰냐 그걸 언어로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재미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썼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썼거나 써놓은 시들을 비슷하다는 거죠. 써놓은 시들은. 선생님들의 목소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러 그걸 그렇게 좋은 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공부할 때 힘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한 배 쓸 때 좋은 시 쓰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우나 어려우나 쓰기는 머리 아프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딱 생각할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각자가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이게 각자가 다르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어딘가로 탁 갈 때 간다 가정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곳 한 군데 이유하고 지금처럼 하는 게 동마산 그 맹태 대가리 찌짐지 막걸리 때 보자. 막걸리 한잔 했으면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해주죠.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직한 그 선생님께서는 저는 지금 사실 좀 눈이 좀 자꾸 나빠져서 뭐 이거를 볼 때 또 보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한 10년 전만 돌아가서 정말 이런 거보다 안경 안 써도 탁 읽을 수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다니신 이유가 거의 똑같죠. 과거로 가는 거하고 10년 전으로 그죠. 이유가 다 있는.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바닷가 가서 바닷가 서보고 싶어요. 그냥 생각 없이. 친구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오늘도 수업에 들어왔지만 뭐 참 이럴 때가 있었구나. 조금 몇 년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모른다 하면 또 어떻게
아 모른다 걔야 아는데 모르는데 모르는 걔가 없자겠네 이것도 걱정이고. 아 제가 팁을 하나 그거 드릴게요. 바닷가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우리 요 신마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옛날 그 주차장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숍인데 그게 그 제목이 맞추는 안 나. 그 커피숍에 가면은 산명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보여요. 그래서 요 마산에서는 그 전망이 최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화같이 마시면서 전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게 전 가고 싶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디 가고 싶냐 그러는데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도 시간 나면은 그쪽에 한번 가고 있어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응. 난 짧은 생각이 오늘 간단하고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아 브라운 핸다. 참. 이거 브라운 마셔봐. 핸드. 예, 브라운 핸다. 바꿔요. 너무 그 좋아요. 음. 예. 저는 생각이 이건 좀 갑자기 제가 물어봐서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아름다운 경치든 뭐 아름다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 인생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생각했을 때 조금 섬세하게 이 생각을 하면 발을 그러니까 가지고 걸어서 안 그러면 차를 타고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발이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갈 수 없는데 이게 발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데 가고 싶은 곳이죠. 저는 발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보다는 발이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발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 제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가면 되는데 없이 가고 싶은 곳은 전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직접 가서는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죠. 예컨대 선생님 전공인 뭐 첫사랑, 짝사랑 이런 걸 했을 때 그 첫사랑, 짝사랑이 지금 어디서 누구랑 애가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첫사랑이든 짝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고 싶다는 게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왜 지금 이야기를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물어봤냐 하면 결국 문학이라는 게 사람에게 배달되는 이게 어떤 개인에게 배달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쓴 시가 누군가한테 갔을 때 선생님의 마음이 그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쓴 시가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 문학이 그 이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개인에게 각각 개인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자 같은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전달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배달은 똑같이 됐는데 전달되고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가장 가고 싶은 곳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물었으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몇 사람들이. 근데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을 떠올려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테고 그냥 내가 어떤 경치, 어떤 그의 매료돼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 지금 여건에 맞춰서 어디에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죠. 그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은 사람까지 꺼내서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거기가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죠? 그리고 한때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었을 때도 거기에는 내 인생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야 된다. 그 단편적인 어떤 부분
아름답다, 이쁘다, 누가 생각난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것만 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선생님께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어로 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묻는 걸 말로 답하기도 그 정도로 복잡해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지금부터 1시간 이내에 땅에 들어간다. 땅속에 들어간다.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시간은 1시간이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쉬운 물음이 아니잖아요. 답도 쉽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1시간 후에 돌아가실 텐데. 그럼 예컨대 뭐 엄마, 안 그러면 뭐 자식들 이런 이야기라고 우선에 거의 100% 가까이 그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진심으로 딱 물었을 때 진짜 누구일까?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면 영원히 계신 저희 어머니를 가장 보고 싶을 것이다. 근데 1시간 후에 죽는다 가정했을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들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아무것도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이른바 반성이라는 게 생각이 나죠. 예, 근데 지금 어머니가 아파서 그냥 병원에 계신데 내가 첫사랑이 보고 싶다. 안 그러면 몇 년 전에 헤어진 어떤 애인이 보고 싶다. 안 그러면 누군가 보고 싶다. 이래 되면 바깥 지금 이 수업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런 불효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 불효라는 그 말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정직함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게잖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개인에게 배달되는 사람의 마음이 문학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게 각자가 다를 텐데 조건이 딱 하나 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써야 된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써야 그게 갔을 때 그 사람한테 가슴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시를 공부하고 언어를 잘 부리기 때문에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과연 그 사람한테 갔을 때 진정성 있게 확 올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하시면 이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내 마음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욕심을 안 채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욕심, 욕망이 이런 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가면 그게 있어야 에너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게 사유고 판단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전에 수업하신 거 말씀 한번 드리면 어떤 긴장 예컨대 제가 이렇게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지금 누가 보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이 시 수업이 아니고 찻집에 앉아있는데 친구가 안 그러면 딸이 아들이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니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누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물었을 때 뭐이 생깁니까? 이게 생겨요. 아무 죄도 없이 이게 진짜가 누굴까? 이런 것도 생기면서 어떤 긴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의미 어떤 긴장이 딱 생기고 나서 제가 생각할 이제 긴장이 생긴 제가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의미를 떠올려야 돼요. 그 긴장을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긴장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 장소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내한테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래요. 시를 특히 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긴장, 어떤 의미의 이 두 가지 생각들이 글을 쓸 때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에만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때 산책을 했을 때 고양이가 한 마리, 길고양이가 이리 지나가거나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먼저 걸어가거나 할 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아, 그냥 길고양이구나. 그냥 강아지가 가는구나. 누군가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요 의미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글 쓰는 거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좋은 글을, 좋은 시를, 좋은 수필을, 좋은 산문을, 좋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학이 곧 사람이고, 문학이 곧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생각들이 내한테 올지 모른다. 그 생각들이 안 오면 오게 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물들, 지나치는 뭔가를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식당에 친구분들하고 같이 갈 때 오로지 목적은 뭡니까? 밥 먹고 뭘 먹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한 그릇 딱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뭐 된장찌개가 먹고,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 이렇게 탁탁 되었을 때 거기에다 한 번 더 들어가면 왜 오늘 그걸 먹고 싶을까? 안 먹은 지 오래돼서 뭐 해서 이유들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사소한 그런 것들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계단이 있는 것처럼, 그죠? 높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의 의미, 한 줄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목이 들어오거나 어떤 의미가 들어온다거나 어떤 문장 하나가 불현듯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바닷가도 한번 가고 꽃구경도 가고 다 갔다 와서 저녁에 글을 써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거 빨리 정리 딱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앉거나 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쓰기 시작하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거기서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것들에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 이게 글이 될 것 같다. 이미 그거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아, 이걸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편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 문학을 읽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째,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랑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글자를 쓰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만날 때가 최고 기분이 좋거든요. 내랑 똑같은 인간이 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왜 내가 글을 통해서 읽어야 돼? 그 재미없잖아요. 아,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좋아요. 그걸 읽어 내가 읽고 싶은 시가 되고 좋은 시가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아까 판단하고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일상에서 어떤 긴장, 이 어떤이라는 건 뭡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정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긴장하는 상태가 있어야 이게 따라들어요. 의미가. 어떤 긴장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어디 여행을 가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도시 뭐 외국에 간다 치면 더 할 말이 나이 없겠죠. 가면 길을 이리 걸을 때도 간판 그것들 거의 안 놓치고 다 봐요. 그 뭐 식당 간판을 찾거나 이래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데는 식당도 있고 옆에 뭐 문방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간판들이 쓰인 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간판이 붙이는 특징이 다르고 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간판들을 볼 때 느닷없이 그 간판 제목이 실어 들을 때도 있고 그게 희한해서 그거 갖고 뭔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도 주위에 쓸 것들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게 몸에 붙은 사람하고 안 붙고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식당에 간다. 안 그럼 누구 만나러 간다. 어디 간다. 이거 해서 거기에만 충실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똑같이 일은 수행하잖아요.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거나 밥 먹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뭐 때 거기에다 어떤 이거 두 개를 같이 결합을 시켰을 때 그게 곧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놀 때 놀고 하고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자. 이거는 공부라는 게 학문. 그죠? 놀 때 놀고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놀고 제가 교양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이나 뭐 교양 이게 문학, 시, 창작 이게 아니고 일반 국어 교양 이야기 할 때는 놀 때 열심히 놀다. 특히 남학생들한테는 술집에서 친구들 만나고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막 대학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공부 걱정하고 레포터 그러니까 숙제 걱정하고 이 아들은 이미 기본이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놀 때는 목숨 걸고 놀아라. 그 다음에 목숨 걸고 공부해라. 이게 학문이라요, 학문. 근데 문학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놀 때 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는 거죠. 학문에서는 놀 때 놀고 준비 딱 해가 공부할 때 딱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곧 시가 사람이고 시가 인생,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앉아 있는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마시는가? 오늘은 왜 안 마시는가? 기타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생각 같은데 이걸 환기시키다 보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들이 생겨요. 안 생기면 자기 손해다 생각. 그러니까 안 생기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가. 그 다음에 몸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리 하고 집에 와서 쓰고 하는 거는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생각을 진짜 그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 삼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든 여기에 취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고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이게 시가 될까 안 될까 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나도 모르게. 그게 선생님들이 습관해야 돼. 그냥 의식해서 오늘 시 써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습관만 몸에 붙이면 그렇게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시가 될까 안 될까 이래하면 너무 야박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그럼 그게 의미 부여한다 해서 어떤 의미가 잡히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생기냐 하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만에 한 100번을 생각했는데 한 번 생긴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 번도 안 생긴 것보다. 이게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은 10편을 쓰면 8, 9편은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한 편 안 좋다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편을 쓰는데 9편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도 한 편이 괜찮다 소리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죠? 그 차이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이고 사람인데 내가 쓰는 쪽쪽 좋은 걸 쓰면 나는 사람으로서도 인생으로도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다시피 안 그렇잖아요. 그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선생님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시 좋아하시는 분들 또 동시 쓰고 싶어하는 애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이상의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
만일에 당장 굶어 죽는다 생각하면 비참한데 그냥 너무 할 거 다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애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수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 인상에 어떤 게 별로 없죠. 돈이 뭐 수천억이 있을 분들 뭐합니까? 그죠? 그거 갖고 내가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예도 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컨대 아주 멋진 음식 중에서 비싼 걸 먹겠죠. 그죠? 저는 뭐 가난한데 아무데나 좀 먹어도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 그렇다고 제가 통 그런 걸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콜라나 기타 이 일반화된 것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콜라 제가 다시 돈 많다고 만들어서 안 먹어요. 못 먹어. 콜라 먹는 게나 뭐 먹는 거 똑같아. 결국 그게 똑같은 게래. 보편화된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제 농담삼아 가끔씩 하는 말이 트럼프하고 내하고 미국 세계 최고의 대통령하고 내 지금 하고 마산 문학관에 있는 저하고 인생을 지금 바꿔라 하면 내가 바꾸겠습니까? 목에 칼이 더라도 안 바꾸죠. 왜 안 바꾸겠습니까? 그거는 지가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지구를 다스리든 미국을 다스리든 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했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돼갖고 세계를 뭐 하고 해야 됩니까? 그리 할 일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 일을 할 사람 지가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제 거기지. 뭐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뭐 세계 평화가 왜 저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내 평화가 중요하지. 그죠? 내 평화가 중요하고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건 그 사람의 인물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꾸자면 절대 안 바꿔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 쓰는데 훨씬 도움이 돼. 그러니까 결국 문학의 최종 그거는 이 세상을 나의 세계로 바꾸는 게라. 이 세계를 나의 세계로. 그죠? 왜 이게 뻥치는 것 같잖아요. 뻥치는 게 아니야. 여기 선생님께서 없으면 이 세계가 없는 게라.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없는데 이 땅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이 세계를 나의 세계로 나는 바꾸란다. 그걸 총 들고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바꿔보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하면 너무 거창하다 싶으면 나는 어느 날 선생님 말씀처럼 한 여자를 진짜 짝사랑했다. 그 짝사랑에 대해서 세월이 지금 지나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나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 목소리로 하시면 돼. 그것보다 더 좋은 시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쓰실 때 이게 많은 시인들이 많은 책에서 한 이야기냐 안 한 이야기냐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교재 보면 앞에 최고 앞에 보면 우리 지금 강의사님께서 너무나 편집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시 해놓고 밑에 말이 뭡니까? 미안하고 그립고 또 그립고 이런 구절들이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이고 삶이고 시라요. 이게 결국은 문학의 시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성에서 시작이 돼요. 나는 참 잘못 살은 것 같다. 그게 죄를 짓고 뭐 감옥에 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을 딱 생각하니까 부모한테도 잘못된 것 같고 딸한테도 잘못된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한테 너무나 잘못된 것 같다. 이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미안하고 그립고 또 그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을 하시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내 자신도 달라 보이고 그 정도까지 연륜이 있으시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없는 단어 한 단어를 찾으면 뭐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쭉 사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 단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단어를 하나 꼽으면 뭐겠습니까? 근데 그리움, 슬픔, 사랑, 뭐 인식, 뭐 많은 거 있겠죠. 돈, 그죠? 건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추상적인 어떤 단어든 구체적인 단어든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내한테는 이 단어가 없는 것 같다. 안 단어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시간 같아. 시간. 예? 시간 같아요. 지한테는 네. 시간이요? 네네. 선생님 살고 있는 게 시간인데 그래도 사람 너무 허무하고 그래야 되고 해서 시간 같아. 그건 그렇게 하면 주상적이다. 아, 시간은 선생님 삶 자체가 시간이라. 네. 죽음이 곧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못 느꼈던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런 걸 생각하셔야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네. 저는 없는 게 아름다움이라요. 제가 가지지 못한 건 제가 어디 산문에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했을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이 문제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악하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왜 저는 슬픔도 누구보다 뭐 부자처럼 가져봤고 그리움도 누구보다 부자처럼 가지고 온 거 기다림도 똑똑하게 기다려도 본 것 같고 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온 것 같고 돈도 뭐 대충 쓸 만큼 써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술도 뭐 지금도 끊임없이 물 만큼 먹어본 것 같고 담배 끊으라 해도 나 차라리 내 목숨을 끊으라 이래가 피고 다 해본 것 같아. 책도 육아에 뭐 읽어도 봤고 공부도 뭐 하라 하면 해봤고 뭐 운동도 내가 워낙 좋아했으니까 다 해봤고 뭐 거의 다 해봤는데 딱 하나가 없는 게 어느 날은 딱 생각해. 나는 왜 아름다움이 없을까? 생긴 게 전혀 그거하고 별개로 생겨서 그런가. 이때 제가 말하는 건 그 아름다움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참 없다. 이 생각을 저는 했거든. 그걸 글로도 썼어요. 내 인생에서 딱 없는 단어 하나를 찾아라. 그럼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오늘 하루쯤은 좀 아름답고 싶습니다. 이런 뭐 시도 제가 쓰는 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내한테 각자가 내한테 과연 없는 단어가 뭘까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선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뭡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런 생각들을 안 해보시고 좋은 시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삶이고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인간이 할 거 다 해보고 다 겪고 친구 관계도 좋고 특히 문학 좋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없거든요. 저는 문학을 하지 않는 이게 옛날에 했거나 뭐 지금 하고 있거나 하거나 문학하고 연관 없는 사람하고 술 안 먹은 지 10년 넘었어요. 어떤 좋은 자리에 어떤 좋은 술을 사준다 해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진 이야기 꼭 하면 잠깐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인사 정도 하고 용무만 일하고 정리를 하지 술자리를 가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술자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하고 다른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 자식들, 뭐 공부, 뭐 돈, 부모 이 생각 하잖아요. 나도 집 살아야 되고 부모 있고 자식 있고 뭐 해야 되는데 내 것도 골치 아픈데 지까지 내가 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학을 할 때는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학은 곧 사람이고 인생이다, 삶이다 했을 때 그 안에 포함이 된 게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시 한 편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책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낫지. 아파트 근데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주 좋은 술 내한테 사주는 게 아니고 그거 술 안 먹고 내한테 충당하면 그건 이해가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학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술자리 안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실되고 정직하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난 그때는 내가 어떨 때는 울고 싶을 때 울고 그죠? 하소연 하고 싶을 때 하고 가음 지를 때는 또 가음 지르고 하는 것들이 곧 시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은 바다가 좋거나 뭐이 좋아도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긴장, 어떤 의미인데 거기에다 문장 하나를 더 붙여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요 시 1페이지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해요. 도레알 책이라는 거는 책이 좀 두꺼워요. 모리스 볼랑쇼는 선생님께서는 아직 안 읽어보셨죠? 안 읽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우선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이 문장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문학이란 결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되고 발견되고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딱 쓰고 한참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미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되고 언제나 발견되고 발명되어야 한다. 이게 이미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의 의미를 제가 짚어드리면 지금 선생님께서 뭐라 했냐면 짝사랑 전문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옆집에 어떤 분을 짝사랑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누나를 짝사랑한 적이 있어요. 보기도 못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처음 그때서 그게 곧 첫사랑이고 짝사랑이죠. 말도 한마디 못 붙이고 왔으니까 그냥 누나 이 이야기는 했어도 근데 그게 거기에 있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짝사랑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이게 의미 부여하는 게잖아요. 거기 있는 그 음마 가지고 짝사랑이었다 뭐였다 이렇게 생각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책을 많이 읽거나 어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뭐 공자는 이래야 공자를 다 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뭐 갑박가 하면 그거 깨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뛰어난 철학자, 문학자, 기타 이런 것들을 깨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뛰어나다 해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딱 데리고 와서 공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는 순간 어찌 됩니까? 망하는 길을 오는 거예요. 공자가 살던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면 찔린데 2020년 여기 와서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 공자의 말씀이 지금 와서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요 책에 있는 그 첫 문장 있죠. 미안하고 그립고 또 그립고가 요거하고 연결돼요. 문학이란 결코 이미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되고 발견되고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긴 시간인데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좋게 시를 한 편 더 읽어야 하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에 읽기로 하고 첫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고맙습니다.